네,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26년도 IB 문서 구성을 안내하기 위해 찍었습니다. IB를 하면 크게 세 가지 문서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교과 오버뷰, 두 번째는 유닛 플래너, 세 번째는 내부 표준화. 교과 오버뷰는 뭐냐면 유닛을 구성하는 요소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을 할 거고,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평가를 미리 설계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미리 설계해야지 평가에 어울리는 주요 개념, 관련 개념, 세계적 맥락, 그리고 다른 구성 요소들을 쉽게 쭉쭉쭉 뽑아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교과 오버뷰를 작성했으면 이제 유닛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친구가 바로 유닛 플래너입니다. 자, 이제 유닛 플래너까지 작성을 하고 애들이랑 같이 유닛에 대해서 지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유닛이 끝날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를 칩니다. 평가를 치른 다음에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겠네요.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대신에 점수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점수가 나왔는지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를 작성하는 곳이 바로 내부 표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떻게 문서를 구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누리집 들어가겠습니다. 업무 누리집에 IB 정책부. 자, 버튼 두 개밖에 없죠. 정책부 폴더에 들어가서 교과 오버뷰를 열어도 되고, 여기 있는 거 아니면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버튼 눌러도 됩니다. 자, 되게 알록달록합니다. 먼저 문서 구성을 보면 문서 아래쪽에 시트가 다 있네요. 여기 있는 시트는 똑같은 교과군 쌤들끼리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어와 문학은 국어쌤들만 작성, 두 번째 언어 습득은 영어쌤이랑 생활중국어쌤들만 작성, 세 번째 개인과 사회는 사회쌤, 도덕쌤, 역사쌤만 작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수학 교과니까 요 시트에서 좀 가볍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성하기 전에 여기 지금 이 작성 요령 안내를 해놨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노란색은 직접 입력 금지, 드롭박스는 클릭으로만. 자, 이렇게 노란색 색깔이 되어 있는 셀은 입력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 입력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많은 선생님들이 요 문서를 작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양식에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듯이 컨트롤 Z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롭박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 타이핑으로 입력 너너너 이렇게 경고 문구가 뜰 수도 있는데, 경고 문구가 안 뜨는 이런 이 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컨트롤 Z로 다시 되돌리면 된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닛에서는 중학교 1학년 수학은 정수와 유리수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원의 이름을 적어도 되고, 또는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으로 이름을 적어도 됩니다. 뭐 수학 기호의 사용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평가를 미리 짜놔야 이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를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평가를 생각을 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한 실생활 맥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왜 이래? 그래서 뭐 기사, 글, 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한 맥락을 발견하는 평가를 치르고 싶어요. 요게 평가 목적이에요. 평가 목적. 그러면 요 평가의 이름을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요. 기호를 이용한 수학화. 물론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이 연구부 부장님께서도 이제 안내를 해주실 텐데, 어쨌든 이런 평가가 정해진다면 이제 이 평가에 어울리는 주요 개념도 선택하고 관련 개념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유닛 이름이랑 관련 개념은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직접 타이핑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요거는 교과 가이드북에 내용이 잘 나와 있다. 자, 기호를 사용해서 수학화를 하는 건데,
이 평가에 어울리는 세계적 맥락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여기서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우선은 저는 그냥 과학과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탐구진술. 탐구진술은 뭐냐면 이 유닛을 내가 가르쳤을 때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싶은 어떤 철학, 나의 의도를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형식, 기호 요런 거 중요시 여기니까 기호를 이용한 수학화는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짧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교과군 목표입니다. 내가 평가를 했으면 이제 학생들을 평가를 할 텐데 이 평가를 통해서 어떤 영역을 평가할지를 여기다가 이제 적는 거죠. 적는다? 네, 드롭박스로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평가를 하고 싶고 기호 사용도 평가를 하고 싶으니까 AC로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 좀 잠깐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 B, C, D는 수학 교과의 A, B, C, D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학 교과의 A, B, C, D는 요게 다르겠고 언어 습득 교과의 A, B, C도 요 내용이 다르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각 시트마다 이 드롭박스를 따로 설정한 게 아니라 여기 보이듯이 각 교과군의 A, B, C, D를 작성한 셀을 한 개 만들었고 시트를 한 개 만들었고 여기 A2 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A, B, C, D를 불러올 수 있도록 이 코드를 짜놨습니다. 물론 제미나이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큰 원리는 아는데 세부 작동 원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시트를 봤을 때 뭐야 이거 안 쓰는 거네 삭제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숨김 처리만 해주시면 된다. 자,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ATL에 대해서도 적을 텐데 ATL은 학생들이 이 단원을 배우면 이 수학 내용을 배우겠지만 수학 내용 말고도 학습 능력을 이제 기르고자 할 때 이 어떤 학습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지를 적는 게 이 ATL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닛을 통해서 학생이 좀 생각을 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사고 기능이 되겠네요. 그럼 사고 기능도 되게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을 길러주고 싶다. 비판적 사고 기능이 뭔데?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제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 기능을 길러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한 개를 여기서 뭐 하지? 아이 재미없다. 요거 창의적 사고 기능으로 바꿀래. 창의적 요렇게. 근데 요 부분도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일반적인 드롭박스랑 다르게 첫 번째에서 이 기능에 큰 갈래를 설정했다면 이 친구에 어울리는 하위 기능이 나오도록 설정을 했어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도 여기 ATL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시트랑 요 시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대 삭제를 하시면 안 되고 함부로 수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여튼 다시 돌아가서 이 유닛에 대한 ATL까지 설정을 했으면 학습 자산도 건드려야 되겠네요. 나는 이번 유닛을 통해서 애들이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학습 자산 정했고 요 컨텐츠는 그냥 교과서 단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원 서인수 분해, 두 번째 단원 정수와 유리수.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자, 어쨌든 이로써 이 중학교 1학년 수학 첫 번째 유닛에 대한 이 교과 오버뷰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오버뷰 작업을 하다가 뻑이 나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컨트롤 Z를 해주시고 이 문서를 최대한 잘 아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버뷰에 작성한 내용이 유닛 플래너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추가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